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겠죠. 조금 더 우리는 편한 자세, 편한 습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점점 더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 체형 불균형들이 오고 이게 심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이나 여러 물리적 요법들을 사용해서 예방하고 치료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물리치료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료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이자 슬링 운동 강사 서영선입니다. 제가 학부 때 저희 교수님이 치료사가 편안한 치료야말로 진짜 좋은 치료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와, 이렇게 치료사가 편안하면서 효율이 좋은 운동 방법이 또 있을까? 아, 이거구나, 슬링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줄을 사용하는 운동을 슬링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국가대표 농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이 슬링 운동이 밸런스, 균형 감각을 트레이닝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스키 점퍼 선수들 있죠. 그런 분들도 슬링을 가지고 많이 훈련들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혹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운동 방법이고요. 반면 슬링은 출발 자체가 조금 틀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상병들을 재활하기 위한 재활 방법, 소아마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개발된 운동 방법이라서 통증이 있으시거나 체형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이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운동들보다 적합한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내 골반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느끼시거나 혹은 통증이 생기셔서 본인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거나 통증이 생긴 이후에는 이미 체형 불균형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죠.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체형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체형을 측정해서 본인이 내 체형이 어떻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습관들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치료와 운동의 차이겠죠. 병원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5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게 바로 침대에 눕는 거였어요. 눕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하시고 아프셔가지고 신발도 슬리퍼 외에는 신고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당연히 굽히지를 못하니까. 눕지를 못하니까 주무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소주 3-4병을 드시고는 잠자리 드시는 분이셨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도 2번을 하셨고 디스크 시술도 한 3번 정도를 이미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통증이 잡히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상당히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3번째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받아놓고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슬링을 사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 드렸더니 한 달 정도 하시고는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던 낚시를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낚시를 다니시지 마라 권해드렸는데 정말 말을 안 들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고양이 등에다가 등 쪽에 척추 쪽에 보면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줄을 하나 매달아 준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부정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일주일을 놔두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가 이거 구부정, 이거는 불편한 자세니까 당연히 본인이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구부정 이 자세로 다시 계속 다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이 습관 자체가 고양이 뇌에 이거는 나한테 편안한 자세라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편안한 자세를, 좋은 자세를 만들면은 그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이후에는 이게 나한테는 편안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철골을 일단 똑바로 튼튼하게 지지대를 세워놓고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등을 발라서 건물을 올려야겠죠. 그렇지 않고 철골이 휘어 있거나 이런데 거기에 계속 시멘트나 벽돌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층이 낮을 때는 괜찮지만은 좀 올라가면은 결국은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체형이 휘어져 있거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게 심하면은 장애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통증이나 장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아프다 말겠지. 저 약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가지고 뭐 장애가 생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설마라는 거는 0%가 아니잖아요. 그 설마가 1%면은 100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예요. 4인 가족이 기준이면은 우리 가족에서 장애가 생길 확률은 4%예요. 그럼 이게 과연 작은 확률일까요? 체형에 관한 조그만 관심만 가지시면요. 이 설마라는 그 가능성을 한없이 제로에 가깝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